2025년 새해에도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퀸즈 자메이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말연시에 뉴욕시 전철에서 묻지마 선로 밀치기, 칼부림 등 끔찍한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노일을 기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세가 시행됩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되는 교통혼잡세는 주간 시간대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9달러, 소형 트럭 14달러 40센트, 대형 트럭 21달러 60센트 등입니다. 뉴욕주 정부와 MTA는 혼잡세 시행 준비를 모두 끝마쳤지만 뉴저지주 정부가 제기한 혼잡세 반대 소송 결과가 아직 남아있어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1일부터 뉴욕시와 뉴욕주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 16달러에서 16달러 50센트로 50센트 인상됐습니다.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도 새해부터 현재보다 36센트 오른 15달러 49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5일부터 인상됩니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결제 통행료가 피크 시간대 15달러 38센트에서 16달러 6센트로 오르고 오프피크 시간대는 13달러 38센트에서 14달러 6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맨하탄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 서비스인 패스트레인 요금이 내년 12일부터 25센트가 올라 3달러가 됩니다. 아울러 뉴욕시 전철 및 버스 요금이 8월부터 인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새해부터 2.6센트 올라 갤런당 44.9센트가 부과됩니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49.3센트에서 2.6센트 오른 51.9센트로 조정됩니다. 뉴욕주에서 1일부터 20시간의 출산 전 유급휴가가 시행됩니다. 기존 뉴욕주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에 20시간의 출산 전 유급휴가를 새롭게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뉴저지에서 오는 6월부터 직원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 내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는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가 의무화됩니다. 새해 첫날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각각 테러 관련성이 제기되는 차량 돌진 사고와 트럭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15분쯤 한 픽업 트럭이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위해 모인 인파 속으로 돌진하면서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FBI는 차량을 운전한 범인이 텍사스에 사는 42세 남성 샴수드 딘 자바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군의 복무원 이력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용의자는 차량 충돌 직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총격 부상을 입었습니다. FBI 대테러 담당자는 뉴올리언스 공격 사건 용의자는 100% 이슬람 국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2일 밝혔습니다. FBI는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해 휴대전화 3대와 사제 폭발물 2개, 노트북 2대를 회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뉴올리언스 트럭 공격의 용의자 외 다른 사람이 연루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는 사전에 계획된 잔악한 테러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고 발생 몇 시간 뒤인 이날 오전 8시 40분쯤에는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AP뉴스는 사이버 트럭에 탑승해 있다가 폭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원이 현역 군인인 매튜 리벨스버거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FBI는 뉴올리언스와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두 사건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워싱턴 DC 경찰이 도시 일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이날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에 알려진 위협은 없지만 최근 사건을 고려해 도시 전역의 보안 태세를 강화했다며 지역 사회는 도시 전역에서 배치된 경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오는 9일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등 굵직한 행사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도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주요한 행사가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 잠재적인 위협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기 위해 지역, 연방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자메이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퀸즈 자메이카 소재 아마주라 나이트클럽에서 4명의 괴한이 군중을 향해 최소 30발 이상의 총기를 난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 4명, 여성 6명 등 16세에서 20세까지 10명이 총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다고 밝혔으나 이들 외에 추가 부상자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주라 나이트클럽은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나이트클럽으로 총기 난사 사건은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발생, 입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괴한들이 밝은 색상의 세단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으나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총기를 난사한 괴한이 모두 남성이며 최소 3명에서 4명으로 추정되며 세단은 뉴욕주가 아닌 타주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테러로 의심되는 정황은 없다고 밝히고 현재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트럼프타워 등 주요 지점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연시에 뉴욕시 전철에서 묻지마 선로 밀치기, 칼부림 등 끔찍한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오후 1시 30분경 맨하탄 첼시 지역 18스트리트 전철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다른 남성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사건 당시 45세 피해 승객은 역 플랫폼 기둥 옆에 기댄 상태로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뒤에서 지나가던 23세 용의자가 피해 승객을 힘껏 선로로 밀어버렸습니다. 용의자는 23세 카멜 호킨스로 밝혀졌으며 그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45세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몇 분 간격으로 맨하탄 전철역에서 2건의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첫 사건은 오전 9시 26분에 할렘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30세 남성이 머리와 골반 등에 칼로 찔렸고 또 다른 사건은 그리니치 빌리지 2번 전철 안에서 31세 남성이 등에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혔고 현재 남성으로 추정되는 2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 내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점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예상대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뉴욕이 마약 천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 판매점이 지난해 말 275개에서 올해 말까지 625개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며 지난해 마리화나 매출액이 8억 4천만 달러로 2022년 첫 해 매출을 더하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마리화나 매출액은 15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해 4분기 판매점 30개에 대해 신규 허가를 내줬다. 올해는 최소 350개 이상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주정부의 세금 수입도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마리화나 중 꽃이 핀 마리화나 또는 프리롤 마리화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베이프가 28%, 그외식용 및 액체, 알약이 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처럼 판매점 허가를 대폭 늘리는 것과 동시에 대마초 가공 면허도 수백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가공업체와 판매점 외에 부수산업, 즉 대마초 서플라이도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뉴욕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수백 개 불법 매장을 적발, 폐쇄했으며 올해도 단속 인력을 대거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한 주당 마리화나 판매점은 1,600개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뉴욕주도 판매점이 계속 늘어 늦어도 2027년 초에는 1,600개에 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목리로 트럼프 당선인이 하원 의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공화당이 일사불란하게 이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원 의장 선출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119대 연방의회가 내일 정식 개원하는 가운데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하원 의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마이크 존슨 현 의장에 오른 일을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도 존슨 회장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서면 당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없다며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트럼프의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소속 의원 중 2명만 이탈해도 자당의 힘만으로는 의장 당선이 힘든 상황이며 이미 5명이 존슨 현 의장에 반대하거나 지지 입장을 표하지 않아 내일 의장 선출은 공화당 난맥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우려가 큽니다. 대표적인 존슨 반대파 토머스 매시 의원은 존슨 회장이 재임 기간 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잘못이며 존슨이 계속 의장을 맡으면 공화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내 대표적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칩 로이 의원도 존슨 회장이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앤디 해리스, 앤디 빅스 등도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2년 전인 2023년 1월 의장선거 때도 당시 케빈 메카시 회장에 대한 반대표를 던져 무려 15번 의장 선출을 무산시키는 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인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자신들이 의회의 진정한 주인임을 보여주며 몸값을 높이려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해커가 연방재무부에 침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은 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담당하는 부서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정부 해커들이 해외의 국가 및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담당하는 해외자산통제국 등을 해킹했으며 이는 글로벌 패권 및 영향력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인 미국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해킹 사건은 지난달 2일 발생했으며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를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미국 정부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 법인 등으로 사전에 이를 알아내 해당 기업의 금융자산을 도피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을 지정하기 전 수집된 증거들을 행정기록으로 작성, 저장하며 해커들은 이 기록에 접근,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기밀이 아닌 문서라고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문서이며 이를 통해 제재 대상 기업과 인물 등을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고 중국 정부는 해킹 공격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 중 상당수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마가노믹스가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미국과 영국, 유로존의 경제학자 2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도 트럼프의 기집권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마가노믹스는 미국보다는 영국과 유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약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0%, 중립적이 20%, 크게 부정적이 1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로존 경제에는 약간 부정적이 72%에 달했고
크게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13%, 중립이 13%였고 영국 경제에는 약간 부정적이 60%, 중립적이 30%, 크게 부정적은 1.21%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뉴욕합 동분향소가 플러싱 중앙장의사에 마련됩니다. 합동분향 시간은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차기 주한 미 대사 임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는 6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규모가 21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9천 건 감소,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 을사년 첫날 뉴욕시 1호 아기들로 여자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뉴욕시는 1일 브루클린 킹스카운티 병원에서 건강한 여자 쌍둥이 사레와 시에나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주택가에서 새해 전야 불꽃놀이 폭죽이 폭발해 최소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세계 500대 부자의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독일, 호주 세 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1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에 힘을 보태며 1년 만에 순자산을 2배로 불렸습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금값 급등을 이유로 새해부터 일부 모델 가격을 최대 8% 인상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